예,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가 우리 전체 제3 상호작용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제3 상호작용에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얘기했고 그 예로서 그램 웨인브레인의 소나타 이런 것을 보았죠. 그 얘기했고 데이비드 블레이드 왁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프 쇼, 이제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지금 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프 쇼, 그 읽을 수 있는 도시, The Reachable City 이런 것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Web of Life, 3월 고물방, 저번 시간에 좀 본 게 그 손의 시각, 기억의 극장 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손의 시각, 저번 시간에 손의 시각에서 그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손의 시각에서 작품을 든 아이볼이라고 그렇게 있죠. 아이볼이 손에서 추적하고 있는 둥근 센서. 저희는 한번 봤었죠. 손의 시장 그 동영상으로 봤었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 모양의 둥근 유리로 이루어진 그릇을 얘기하고, 방문객인 참여자가 아이볼을 손에 쥐고 둥근 공 모양의 유리, 투명 유리 속에 넣으면은 그런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버추얼 공간으로 들어가 상호작용의 유의를 즐기고, 자기 자신이 이제 버추얼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상호작용의 유의를 할 수 있다. 그게 손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의 시각은 핸드사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그네스 헤그디스가 얘기하는 기억의 극장. 기억의 극장은 우리가 잠깐 저번에 잠깐 봤듯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가상세계를 결합하면서 원형극장, 원형은 로툰다라고 그랬는데 원형과 같은 원형의 밀폐 공간 속에 역시 쌍방향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와 그 이미지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 원더랜드죠. 원더랜드의 개념을 사용해서 환상적이고 시각적인 공간. 여기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이 한 동네에서 놀다가 산에 들어가다가 어떤 깊은 홀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 수직으로 쭉 내려가서 그게 도착한 새로운 나라, 이른바 이상한 원더랜드입니다. 이상한 원더랜드에서 체험하는 그런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상한 앨리스가 보여주고 있는 지하세계의 구조, 여기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디지털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이 또 이제 원형되고 있죠. 질들의 같은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또 다른 현실, 우리가 현실 공간이 아니고 어두운 지하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거기에 부딪히는 또 다른 현실, 이른바 4차원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현실과는 다른 4차원의 현실의 관점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의미, 추출 이런 것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을 들리가 얘기하고 있는 리점이라는 개념, 청개의 고래 앞 서문에서 나타나는 그 리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개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리점은 내가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했나요? 그죠? 그 뿌리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지하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호작용과 관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상황이 반복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극장, 기억의 극장이죠. 기억의 극장은 이전의 그런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전의 시대와 이제 살고 있는 더 이전의 시대와 이런 것이 연관되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억이라는 모티브가 디지털 시대에서 다시 나서 새로운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의 극장 또는 기억의 궁전, 또는 뭐 우리 기억이라고 메모리라는 것은 모네모아드라는 신화의 그 기억의 신이 있죠. 기억의 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원래는 문학적이어서 크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기억의 모티브라든지 기억의 주제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예술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의미로 문학의 디지털화 또는 우리가 모더니즘의 예술 또는 아날로그 예술의 디지털화, 이거는 이제 한 세대 이전, 이게 100년 이전 얘기를 다시 새롭게 이끌어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린 호시만의 네모진 삶이라고 하는 거 있고, 뭐 이 사람 작품의 깊은 접촉,
deep contact라든지 우리 소유의 방, room of one's own이죠. 우리 소유의 방, 뭐 이런 관점들 이런 것도 상호작용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게 1973년이죠. 약간 73에서 79년 그런 어떤 아까 이거는 갤러리의 측면이고요. 갤러리 아까 그 기억의 갤러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화랑, 화살 이런 것들을 다시 아까 얘기한 리프레임의 용어를 쓰고 리컨스트럭션 재구성하거나 재프레임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것을 재프레임에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그 공간 속에서 재구성해서 네모진 삶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전시 작품들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방이 다 있었죠. 아까 이게 방마다 들어가면서 하나의 그 전시 작품 아까 뭐 하나의 예로서 산이 전시된 그런 것을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 그래서 아카이빙 한다는데 그 자료 저장실 갤러리의 의미에서 자저장실 이런 것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제임스 조스의 피네간의 경야, 피네간스 웨이크처럼 다층화된 현실의 생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현실이 호텔 속에서 예술적 호텔이죠. 예술적 호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은 예술가의 산물에보다는 칸트 참여자의 상상력을 투영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네간의 경야는 제임스 오이스의 작품이죠. 제임스 오이스가 17년간에 쓴 그런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고 상당히 난해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 언어가 사용된 것만 해도 뭐 한 60여 개 이상의 영어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새로운 언어도 신조, 노일리기즘은 새로운 언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해할 수 어려운 이런 용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잠자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그런 장으로 되어 있고요. 1938년부터 1938년 3월 20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 이워크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런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출생, 결혼, 죽음, 부활의 주제를 하루의 구성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에 잠깐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율리시즈라고 하는 그런 작품과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건 오디세우스의 책을 현대의 하루의 관점으로서 그 더블리라는 신에서 재구성한 겁니다. 오디세이는 원래 신화적 의미에서 10년간이죠. 10년간의 그런 그 항해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신들의 그런 세계인 자연에서 인간의 세계인 그 이타카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형식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율리시즈가 그 오디세이의 그런 방황에서 나중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리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또는 그 다시 태어나는 부활까지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런 구조와 비슷하게 조금 전에 내가 소개했던 린 호시만의 네모진 삶도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 마치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자료들처럼 이런 자료들을 예술적 의미에서 가상 공간의 현실 들어가서 하이퍼 갤러리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세요. 호시만의 라이브 스케일하고 스크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여러분들 알려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폴 서머의 텔레마틱 드리밍이라는 것인데요. 텔레마틱 드리밍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텔레마틱 드리밍 설치해서 우리 잠깐 봤는데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설명을 해보면 각각 다른 방에서 움직이는 몸짓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며 또 서로 중첩되어 동시적 움직임 효과를 나타내는 한 디지털 설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목에 보여주듯이 초현실과 같은 꿈과 같은 무의식의 흐름을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초현실주의 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현실의 충의를 떠나서 꿈이나 환상 또는 무의식 이런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문학적 또는 예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초현실주의 예술입니다. 이른바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치 무의식의 공간처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로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죠. 왜냐하면 초현실주의가 현실의 충의를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도 마찬가지, 디지털 예술도 우리가 현실의 영역은 우리가 기초로 토대로 두고 있지 않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미메시스의 그런 영역을 떠나서 새로운 어떠한 시뮬레이션 또는 지시 대상성이 없는 가상성을 모사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그런 것과 유사한 디지털 초현실주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텔레마틱이라는 용어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원격 현존의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격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술적 의미로서는 2001년부터 보통 그렇게 개념적으로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개념적 이 관점에서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만은 또는 텔레마틱 아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2001년 이후에 하나의 그 예술적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설치 작품이라든지, 뭐 필름 클립이라든지, 온라인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텔레마틱 타임라인 등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이러한 전시가 2007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예술과 연관되어서 있을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죠. 있을 수 있는 디스토피아죠. 또는 유토피아죠. 관점으로 향하는 그러한 작품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 텔레마틱 아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텔레마틱의 부분의 관점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 원격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흔히 해서 우리가 그 omnipote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omnipote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과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우리가 지구상의 어떠한 곳에서 편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원격 현존의 가능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장소를 떠나서 소통과 사건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방에서도 멀리까지 어떤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로서는 조그마한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것이 무의식 세계로 텔레마틱 드림이라는 주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더 발달해서는 로봇 설치 조작을 말하는 텔레로보틱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이렇게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텔레마틱과 텔레로보틱 프로젝트는 이런 어떤 공학적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우리 그런 개인적 영역, 사생활 이런 까지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신체나 네트워크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웹카메라 우리가 사용한 지 오래됐죠. 웹카메라 이런 것들은 우리 사측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좀 요즘 뭐라 그럴까요? 카카오톡에서 그 뭐 보이스톡
뿐만 아니고 얼굴 볼 수 있는 톡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장 전형적인 텔레마틱 드레임의 한 영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이제 그 핸드폰을 다 이제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의 관점이 이전 또는 전환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공적인 모임에서 어떤 공적을 행사할 때는 사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차단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공적인 행사 모임에서도 핸드폰으로 사적인 자기 의사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여튼 그런 영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웹카메라 있으면 웹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텔레마틱 현존, 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또는 텔레마틱 드리밍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돼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제3상호작에서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라파엘 로자노 해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래서 유명한 그런 작품이 이게 모모의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모의 영화, 그 바디 무비인데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모모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 다시 우리 저 텍스트 들어와서 모모 영화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길거리 찍은 사진을 스크린 위에 여기서 디지털로 움직이게 하면서 관람자가 그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디지털 이미지화의 기법입니다. 이는 17세기 그림자 놀이 아까 작가 봤었죠. 섀도우 플레이 또는 그림자 댄스, 섀도우 댄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디지털 이미지를 발전시키고서 대형복이나 건물에 스크린을 설치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몸의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의 공간, 움직이는 영상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2001년도에 로테르담에서 이렇게 여기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쌍방향 커다란 그 광장의 쌍방향 프로젝션 그런 환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 여러 가지 로봇 주전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도시 사람들의 얼굴을 벽에 영사를 하는 영사 투영을 하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림자가 이제 벽에 비치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날 때 실루엣 안에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그런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행위예술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아까 이게 보았지, 한 여성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행동하는 그런 남성을 이렇게 이제 조금 유의적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거대한 이미지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출한 장소를 반복해서 돌아올 때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모모의 영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예술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시도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 건물에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기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는 심지어는 그 빛의 향연 또는 빛의 판타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건물 전체를 빛으로 새로운 그 콜라지 기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법으로까지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라든지 우리 강화문이라든지 강화문 같은 데 이렇게 비치면서 우리나라의 궁중예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도 기법적으로는 다 여기서 유리한 그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로서 흔적이라고 이제 사이먼 페니의 작품으로 흔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도시에서 데이터 송신과 연결된 세 개의 케이블을 위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 사용자는 음향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바닥의 진동을 체험하고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참여자의 몸은 실시간 재현되고 멀리 떨어진 이미지와 감각적으로 같이 인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험으로서의 인터페이스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작품을 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에밀 에트백과 로미 아키터브라고 하는 두 사람의 작품인 텍스트 레인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인 한번 어떤 건지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비처럼 내린다는 거죠. 텍스트가 비처럼 내린다는 것이 텍스트 레인인데, 네,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거는 C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그 설치 예술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이것에 이제 설치된 작품인데요. 여기 나오는 에번 짐 로스의 말하세요 여러분 터큐라고 하는 그런 작품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 문자 작품, 시죠. 문자 예술을 디지털 예술로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상호 텍스트 관점에서 문자를 텍스트로 그 문자적 텍스트를 디지털 예술의 텍스트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텍스트얼리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면은 관객 참여자,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위를 비디오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텍스트 레인은 문학이자 동시에 비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시를 다시 한번 재배열할 수 있는 constellation 또는 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배열 또는 재구성한다는 부분에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학이죠. 디지털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몸의 행위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디지털 비디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디자인과 관객 참여자,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고요. 관객이 읽는 과정에서 쓰는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쓰는 텍스트. 텍스트 레인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래를 현시하면서 재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티파니 홈스의 작품의 노체테 입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역을 하면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그 명언이죠. 이 명언을 예술 작품, 디지털 서치 제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콜라주 작품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더듬혀 나가는 이러한 작품이 이제 콜라주죠. 어떤 외부적 예술 요소를 또는 뭐 일상적 어떤 요소 재료를 예술 작품 속에서 하나하나 덧붙이면서 이렇게 작품화시키는 거, 예술 작품화시키는 게 콜라주죠. 우리가 그 역사적 아방가드의 다다이즘 예술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다이즘 예술을 보면은 어떤 이제 화가가 이런 회화를 그리는데 그 회화 속에 다른 일상적 요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 속에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는, 모래를 뿌립니다. 모래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자기한테 온 엽서 카드를 거기에 붙여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엽서 카드의 일부를 붙여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신문의 내용, 특히 이제 우리가 표제어된, 주제어로 된 그런 커다란 활자의 신문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과 부합되는 그런 것을 오려서 이렇게 다시 갖다 붙이는, 이른바 타이포그래피 기법으로 같이 붙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자기 몸의 한 부분이 머리카락 이런 것을 떼어서 당겨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그런 작품 속에 심어 놓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콜라주 작품인데, 여기 나오는 노체테 입숨이라서 데콜라주 기법으로 얘기하면 데콜라주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꾸로 그 예술적인 이런 장치들이 요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게 티파니 홈스 작품입니다. 예, 아까 그 현전적 관점, 현전적 관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공학, 텔레커뮤니케이션, 가상공간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가상공간 속에서 또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신화적이고 마술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성격들이 여기까지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 것이 제3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제3 상호작용 여러 가지의 그런 예들을 내가 여러분들 많이 제시했어요.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제4 상호작용성인데 이 제4 상호작용성은 증강현실과 연관되고 있는 그런 관점을 특히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웹 3.0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웹 2.0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웹 2.0과는 다른 유형의 응용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동적인 콘텐츠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웹 3.0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스스로 정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지능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멘틱 웹 같은 것은 시멘틱 웹 3.0은 미디어가 스스로 정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웹이라는 점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식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시멘틱 웹이죠. 시멘틱 웹은 컴퓨터 스스로 지식 정보에 접근하면서 분석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응용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매우 빠르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부각된다라고 하죠. 이런 행위적 관점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웹 3.0과 웹 2.0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 3.0은 제4 상호작용에서 많이 나타나고 웹 3.0은 익명의 상대에게 실시간적으로 일상성과 순간성을 자유적으로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웹 2.0의 소셜 네트워크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희박해지고 있으며 삶에 대한 친밀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증강현실 이렇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친밀성은 뉴미디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투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웹 3.0에서 이러한 투영은 실제 현실의 환경과 가상현실의 환경을 융합하면서 증강현실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흔히 혼합된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mixed reality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상현실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을 보게 되고 또는 가상현실에서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강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증강현실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탁 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또는 어떤 사례에 대한 것이 눈앞에 가상공간, 현실 속에서 가상공간 속에 펼쳐지는 그러한 관점들, 이런 것이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의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증강현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서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독심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의 웹의 도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웹 1.0, 2.0, 3.0인데 웹 1.0, 3.0, 2.0, 3.0.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같이 1.0, 2.0, 3.0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0은 포털과 홈페이지 중심의 웹이고 상호작용시 낮은 정적인 웹입니다. 이에 반해서 2.0은 이게 카테고리가 기본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참여하는 웹이고 상호작용시 높은 동적인 웹이고 시공간의 제약 속에 정보의 공유 및 개방과 소통의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은 지금 여기서 보는 제4 상호작용수의 3.0은 행위자 중심의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상호작용이 아주 높은 역동적인 웹에 되어 있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정보의 공유 및 개방적인 소통의 참여가
웹 3.5의 기본 특징이 되겠습니다. 외부 유형으로 보면 1.0은 읽기 중심이고 2.0은 읽고 쓰기 중심이고 3.0은 공감각적 개인의 휴대폰 앱. 여러분 갖고 있는 뭡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앱. 이런 것들은 3.0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공감각이다라고 하시죠. 공감각이 우리 전에 우리 그 맥루한 얘기를 좀 했었죠. 맥루한 얘기했어요. 맥루한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지향하는 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목표가 통감각적이라 그런 표현을 내가 썼어요. 그죠? 공감각적이라서 우리가 오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감을 사용하는 이런 것이 몇 가지 연관되면은 이제 공감각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오감을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소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통감각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감각적의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뭡니까? 3.5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시각뿐만 아니고 청각뿐만 아니고 촉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촉각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용하는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관람자, 수용자, 소비가 되어 있고요. 2.0에서는 행위자, 자기중심적, 협력적, 이타적이 되어 있고 3.0은 상호작용성이 강한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소통으로서는 1.0은 하이퍼링크 중심의 지식 검색이고 2.0은 온라인에서 집단적 참여, 집단적 지식의 전파가 되어 있고 3.0은 매체하던 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모바일현실 속의 소통 이런 것이 3.0에서의 소통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흐름은 1.0에서는 중앙통제적, 일방적 흐름이고요. 2.0에서는 연결, 소통, 협력하는 쌍방향적 흐름, 소프트웨어 생산의 민주화가 되어 있고요. 3.0에서는 스스로 정보에 접근 및 분석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으로서 1.0에서는 개인적 소유의 텍스트 유형이 되어 있고요. 2.0에서는 꼬리표, 태그죠. 태그 중심의 콘텐츠가 되고 3.0에서는 사용자의 행위 참여 행위로 인한 역동적인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라 그러면은 1.0은 디렉토리, 홈페이지, 하이퍼링크 중심의 웹사이트가 되어 있고 2.0은 블로그, 스위트, 페이스북, 마이페이스, 유튜브, 위키피디아, 플리커, 구글, 싸이월드 이런 것이 되어 있고 3.0에서는 스마트폰, 이구글, 디지털 지도 뭐 이런 것들이 3.0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나 이해가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컴퓨터 생활 때 홈페이지 이런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웹 3.0은 유럽의 아방가드 예술운동에서 관객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서 유도하는 제1차 상호작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네오 아방가드 시대의 문화 퍼포먼스의 제2차 상호작용성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제3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4 상호작용성은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전의 상호작용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제4차 상호작용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강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이 어떤 건지요. 예.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새로운 현실로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버추얼 현실의 부분이 중첩되면서 가미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강현실은 현실 환경의 실제 대상과 가상현실의 내용이 결합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환경에 가상현실이 나타나는 것. 영화 여러분 그런 거 본 게 혹시 있습니까? 영화라든지 어떤 듯이 실제 가상현실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데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첫 장면에 범죄 예방 시스템 작동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딱 정보를 현실 속에 착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탁 손을 펼치면서 그 사람의 자료를 불러내는 장면이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언맨 2차, 아이언맨 시리즈 영화인데, 아이언맨 2라는데, 아이언맨 3, 내가 한번 다음 시간에 3 같은 거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3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증강현실의 그런 것이 쭉 펼쳐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증강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 환경의 실제 대상과 가상현실 대상이 결합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실시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대상과 버추얼 대상을 서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경이나 HMD, HWD, HUD 같은 디스플레이 센서를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지각되는 가상현실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의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요즘 같으면 뭐 구글 안경 이런 것도 그렇게 해당되어 있죠. 구글 안경, 구글 안경 우리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구글 안경이라는 하나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자가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여기 해당된다 이런 것이죠. 삼성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이런 것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런 유형의 증강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개발 아직 실시간까지는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실시간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안경이죠. 구글 안경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기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같습니다. 현실 환경의 요소와 가상현실 요소가 결합하는 것이고 그 결합된 것이 실시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고요. 입체 공간에서의 기록화 되는 것이고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지각에 가상의 정보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은 혼합되면서 혼동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면서 인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합되는 것이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면서 인지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사용자와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을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시도는 그 3D 그래픽 3차원이죠. 3디멘전 그래픽을 제시하려는 시도에서 필요합니다. 1965년에 3D 그래픽을 보여주고자 투명하게 보이는 HMD, 다시 말하면 Head Mounted Display를 얘기합니다. 를 사용한 아이반 서더랜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개척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아이반 서더랜드. 이 사람이 1965년도에 이런 시도를 했어요. 3차원 그래픽을 보여주고 시도했습니다. 1965년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얼마나 됐나? 1960년은, 벌써 50년 정도 됐네요. 그죠? 5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3차원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반 서더랜드가. 그가 구상한 것이, 그 당시에 그가 얘기한 것이 궁극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다. 라고 또 Ultimate Display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실내에서 3D 그래프를 통해서 이상적인 리얼리즘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어떤 이상적인 리얼리즘을 디스플레이 통해서 보여주고 한 것이 3D 디스플레이 그래픽의 시초가 됩니다. 서더랜드의 3D 컴퓨터 그래픽은 나중에 1980년대, 82년도에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 칸의 분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죠. 이런 같은 영화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3D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굉장히 컴퓨터 3D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CG라고 얘기하는 컴퓨터 그래픽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시초가 이 사람한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후 두 방향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시각축을 가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코스타나라든지 엘모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HMD나 하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얘기합니다. 하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는 머리에 쓰고 이러한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그런 것을 보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응? 요즘 우리 삼성에서도 이런 모자라든지 뭐 이런 장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hand display, 손을 이제 흔들면서 나타나는 거죠. 손에 장갑이 있었는데 손에 장치를 이렇게 착용해서 손을 움직임을 통해서 이러한 3D 구현하는 거. 이뿐만 아니라 투영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등등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법이 있는데 자우지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상 그 3D 그래픽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현대에 올라오면은 현대 우리 가까운 시대에 보면은 2001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개발한 모바일 증강현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바일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시스템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착용식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은 실내가 아닌 실내의 실제 현실 안경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증강현실로서 이전 거는 그냥 3D 그래픽을 얘기하는 것이지 증강현실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3D 그래픽스 발전돼서 이런 것을 현실 속에서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로 시작한 것이 2000년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나타나고 이 시스템은 실내가 아닌 실내의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강현실로서 대학 캠퍼스와 인근 레스토랑의 안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HMD 시스템으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실시간 키네마틱 리시프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가능성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실내가 아니라 실외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 앞에 건 전부 실내에서 이런 것을 구현하고 시도했는데 이제 실내가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일상 현실 속에서 이런 가상 공간의 어떤 내용 정보를 보여주고 하는 시도가 2001년에 시작됐다라고. 요즘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폰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탁 찍는다든지 갖다 댄다든지 그러면은 뭐 상품 같은데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도 다 가상현실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건물을 탁 타면 그 건물에서 있는 내용이 그 건물이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상점이라든지 상호들을 어떻게 나타내는 게 쭉 정보성으로 제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시제 또는 레스토랑 이건 조금 간단하게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스토랑이 어떻게 학교 주변에 맛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계를 통해서 그냥 어떤 컴퓨터상의 내용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을 정보를 많이 이제 컴퓨터 개발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이 키네마틱 GPS 리시버, 키네마틱이라는 전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술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키네마틱인데, 키네마틱 GPS, 예? 그런 리시버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관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증강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증강현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